들리나요? 들리나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시장이 그래도 마무리 국면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해외 증시는 떨어졌는데 국내 증시는 뭐 어떻게 어 코스피는 조금 이렇게 피어나면 좀 그렇지만 꾸역꾸역 버티고 있고요. 2400 계속 버티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어제 떨어진 것만큼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번 또 여러 가지 내일 모레가 지나면 또 추석 연휴가 들어가니까 과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어떤 분위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제 주식창 먼저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9억 반주 산기업 안녕하시고요. 주식을 알지 못하시더라도 하나씩 배워 가시는 거죠. 초코님도 자리하셨고요.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 사랑이니까 아픈 거다 님까지 채팅을 쳐주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잠수예요. 나머지는 잠수. 태풍 때문에 다들 잠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어쨌든 나머지는 잠수. 자,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보합이에요. 일단은 보합인 상태고, 별다르게 오늘은 뭐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주가가 계속 바닥을 박박 기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분위기는 안 좋지만 회사의 전망이나 뭐 미래가치, 뭐 매출 이런 부분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인기 검색 종목이라고 나온 건데,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죠. 뭐 금양도 있고, 뭐 2차전지, 어지간한 종목, 뭐 2차전지에 거의 포함되는 종목,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셀트리온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이는데, 이거는 당연히 제약바이오에서 뭐 돈 벌고 있는 종목 몇 종목 없죠. 그런 종목 중에 싼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박셀바이오가 포함된 게 좀 우회죠. 박셀바이오는 쳐다보지 마세요.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 굳이 왜 보나요?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볼 거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봐야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을 투자를 못 하시면서 박셀바이오나 현대바이오를 본다? 그냥 미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다 비슷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현대로템은 뭐 방산 쪽인데 저는 가격대가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대로템. 어쨌든 그렇고요. 코로나19는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진정됐다가 확산됐다가 이번엔 또 뭐 10만 명, 뭐 17만 명, 18만 명까지 나왔다가 뭐 7만 명대로 어제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뭐 몇 명대인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오늘 코로나 숫자는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9만이네요. 또 주말에 한 7만까지 떨어졌다가 주말이 풀리니까 다시 또 9만, 거의 10만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어제 월요일날은 3만까지도 떨어졌네요. 어쨌든 그래프는 하락세입니다. 그래프는 하락세인데 이게 말이 하락세인 거지 10만 명씩 걸린다는 얘기는 어제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마스크 쓰고 해라, 랜선으로 감염된다라고 우스개로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아니고요. 코로나 걸릴 일이 없죠. 슈퍼 항체 보유자입니다. 청세롬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종욱님 안녕하세요. 해크니 제이님도 자리하셨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면역력이 안 좋거나 기저질환인 분들,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다양하게 기저질환인 분들 중에서도 안 걸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걸리지 않은 분들, 걸리지 않은 분들 뭐 몇천만 명 이상 안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일반인들은 그래도 면역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저질환인 분들은 꾸준하게 방법이 없죠. 계속해서 백신 맞으셔야 돼요. 기사 보시면 뭐 코로나19 또 온다는데 국민 10명 중 3명은 백신 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는 1500만 명이 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단 기존의 뭐 mRNA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뭐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검증된 방식으로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1 이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국내 백신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거고 국제 백신으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정상인 분들,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나마 어떻게 버틴다라고 하지만 걸리셔도 뭐 별다른 증상 없이 넘어가신다라고 하지만 네, 가안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뭐 기저질환 분들이라든지 뭐 고령이신 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면역 효과를 지속시켜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스터샷을 맞는 거죠. 1차, 2차, 3차, 4차. 그걸 맞는 게 지금 이 스카이코비온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훨씬 적은 백신이기 때문에 안 맞고 걸려가지고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되고요.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싸면 좋은 거죠.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식이 싸다.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뚜니모님 저도 이게 뭔가 눈을 떴는데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만 이런 건가? 태풍이 지나갔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은 개었어요. 날은 개었는데 저희 경북 쪽으로 해가지고는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날은 개었습니다. 서울 쪽은 날이 개어 있는 상태고요. 네, 또니몸님도 좋은 날입니다. 네, 반갑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살짝 SK 하이닉스는 살짝 플러스, 삼성전자는 100원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냥 뭐 100원 마이너스였다, 뭐 100원 플러스였다, 뭐 이러고 있는데 둘 다 보합, 뭐 약보합, 강보합 이 수준인데 아직 시장이 동시호가에서 마무리는 안 됐는데 그냥 또이또이일 것 같아요. 반도체는 또이또이일 것 같고 뭐 셀트리온도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그냥 보합에서 약간 강보합 느낌이긴 한데 두산페어셀 계속 떨어지는데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도 한번 볼까요? 이따가 네이버에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쪽 볼 거고요. 두산 피어셀도 싸지면 물론 뭐 저번에 한번 5만원에 물려 계셨던 분 들어왔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5만원에서 지금 최근에 떨어질 때 3만원도 한번 깨졌었잖아요. 근데 들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그때 그분에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저는 그분이 절대 그거를 따라하지 않을 거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식이 비싸져도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지지 않으면 안 팔죠, 절대로. 그 상태에서 이제 폭락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존버 타시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절대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뭐 시젠은 3만원대가 무너졌고 SD 바이오센서는 3만원 무너지기 초읽기네요. 시젠도 그렇고 SD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만약에 바닥 확인하고 우상향 시작되면은
저런 시젠이나 SD 바이오 센서보다 싼 제약 바이오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칼날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잡을 필요는 없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뭐 동시호가에서는 살짝 빠지고 있는데 꾸역꾸역 어쨌든 계속해서 고가놀이 하면서 이 박스권을 뚫은 자리에서 한번 조정받고 버티고 다시 어느덧 뭐 48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뭐 어느 순간 50만원 뚫겠죠. 이 50만원 만약에 뚫으면은 50만원 뚫게 되면은 더 달릴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2년마다 지금 어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뉴스에서 찾아가지고 보여줬던 그래프 보실 것처럼 2년마다 매출이 2배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2차 전지가 이제 끝났나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2차 전지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수익이 얼마가 찍힐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뭐 LNF라든지 뭐죠?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LNF 따위의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떡상을 했던 게 그렇게 떡상을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그렇게 이미 떡상한 종목보다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 찍고 이제 막 저점 박스권을 이제 막 뚫어낸 초우량주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때 처음에 상장할 때 뭐 60만원, 뭐 57만원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뭐 40만원대, 40만원 밑에 또는 40만원 초반대 잡는 투자가 맞는 거였죠. 이거는 공부예요, 공부. 이제 와서 지금 48만원에 LG 에너지 솔루션 무조건 들어가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또 기회가 올 겁니다. 뭐 이대로 그냥 날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요.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살짝 중간에 한 번씩 파란불이 찍히긴 하는데 계속해서 빨간불이잖아요. 10중 8구는 빨간불이에요. 여기만 그러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정받았던 이 구간을 빼고는 다 빨간불이죠. 다 빨간불이에요. 왜 30만원, 뭐 35만원 대부터 왜 상승하고 있는지는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죠. 현대차하고 같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차가 유럽에서 올해 차를 다 휩쓴 이유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은 내연기관의 종말이죠. 내연기관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 수소차로 가야 되고 전기 수소차로 가는 순간에는 결국은 2차 전지, 수소 전지, 승용차는 전기차가 잡을 거고 뭐 버스나 트럭, 상용차는 수소차가 잡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지린님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개총수님 말씀하셔서 구독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요 시간대 장이 끝난 요 시간대 1시간 남짓 주식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어쨌든 간에 주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주식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굳이 말씀드리면은 저는 주식과 시사 관련 유튜버예요. 청세롬을 치면은 뭐 유튜브에서 청세롬을 치면 깨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업투자자 청세롬이고요. 금융이나 시사 이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시간대는 주식 관련 라이브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녁 시간대에 이제 팩트 체크로 이제 정치 쪽 지금
뭐 시사타파라든지 열린공감 TV라든지 시민공갈 대참사 쪽 반박하는 그런 팩트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새벽 시간에도 컨디션 좋을 때는 새벽 시간에 좀 밤 깊은 시간에 뭐 밤을 잊은 분들을 위해서 그때도 라이브를 할 때도 있는데 그건 좀 드물고 장 끝나고 주식 스토리 그리고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한 뭐 6시 전후로 해서 이제 팩트 체크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이버 가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직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그래도 어쨌든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돼서 2400을 지키면서 2410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미국 증시보다는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어제 조금 많이 빠졌어요. 어제 1% 후반대 빠져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일단 지수상으로는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습니다. 물론 어제 낙폭이나 코스닥 뭐 800포인트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1% 정도 회복해서 779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매동도 나쁘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였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계속 어떤 매동의 주체가 바뀌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엔 기관이 샀는데 오늘은 또 개인이 샀어요. 아직까지 이 매수 주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고, 매물은 꾸준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매물을 확 걷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조금 우상향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되지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러가지 기대 섞인 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기대감이 깔려있는 매수세가 있다, 그건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또 시장이 시작될 텐데, 내일 모레가 지나고 나서 추석 연휴고,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또 시장이 움직이긴 할 텐데, 다음 주 화요일도 어쩌면 눈치 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진정한 우상향의 시작은 또 한 9월 하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봅시다. 종목으로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종목하고, 제가 아까 그 신재생 에너지 본다고 했죠. 어제도 본다고 했고 못 봤던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몇 종목 볼게요. 예를 들면은 CS 윈드, 그리고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문제가 없죠.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리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달리는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숲속 바람이 출근하시나요? 네, 고생하시고요. 문제가 없어요. 최근 3개월을 봐도 계속해서 달리죠.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죠.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 받았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CS 윈드도 마찬가지죠. 3개월 보시면은 계속 달리고 있죠. 계속 달리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다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도 신재생 쪽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피올셀은 꺾였는데 두산피올셀도 신재생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소니까. 거의 유일하게 들어가 볼만 하다면 두산피올셀이 들어갈 볼만한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개 드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죠. 고개 드는 거 확인하고. 두산피올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두산피올셀을 쳤는데 왜 네가 나오니? (3개월) 보시면은 똑같은 신재생이에요.
똑같은 신재생인데 아까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도우하고 다르게 올랐던 건 사실이에요. 올랐던 건 사실인데 많이 조정받았죠. 절반 정도 조정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은 절반 정도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자리니까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 잡는 거죠. 살짝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하나솔루션이나 CS 윈드를 저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산피어셀 같은 종목을 조정 끝나고 떨어지는 칼날 기다렸다가 고개 들 때 비행기가 뜨는 자리에서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거죠. 죄송하지만 뭐 까나리 바이오를 제가 뭐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고요. 볼 텐데요. 뭐 현금 갖고 있는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평단, 비중, 현금 보유 유무 이런 거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분석이 돼요. 네, 스위스로우님 기팅 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뭐 두산 엘러빌리티 같은 경우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원자력 쪽으로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업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릿대도 연락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광약품도 그냥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데너시는 그나마 괜찮게 생각하지만 언제 뜰지 모르죠. 이노뎁은 아니고요. 이노메트리도 아니고요. 이렌텍 반등 나왔네요. 제가 바빠갖고 친구한테 연락을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카톡을 지금 보내놔야겠다. 또 까먹을 거니까. 잠깐만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놓을게요. 일단 이렌텍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실시간으로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내놓을게요. 카톡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톡을 보내놓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보내면 또 까먹을 거예요. 지금 안 보내면 또 까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내놔야 될 것 같고요. 이렌텍 요즘 뭔 일 있냐? 주가가 춤을 춘다. 주가가 마구 춤을 춘다. 내부 관계자로서 요즘 니네 회사가 하고 있는 배터리팩 얘 바로 위에가 같은 부장이고 그 위에가 상무거든요. 뭐 상무나 상무한테나 들은 이야기 없냐? 들은 이야기 없냐? 말해줘.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그리고 추석인데 잘 지내거라. 이렇게 카톡을 보내놨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까먹을까봐 카톡을 보내놨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렌텍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처음 본 날보다
이럴 때 봤거든요. 이럴 때 봤다가 좀 비싼데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훅 떨어져 버렸죠. 한 15%가 갑자기 떨어져서 왜 떨어진지 몰라요. 훅 떨어졌고 지금은 다시 더 안 떨어지고 뭐 살짝 우상향하는 느낌인데 15,000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고점에서 15,000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조정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조정 받았어요. 항상 이렇게 달리면 조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다가 조정 받고 다시 또 달리고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조정 받을 만큼 조정 받은 것 같아요. 15,000원이 깨졌다가 지금 오늘 250원 올라서 15,000원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렌텍을 추천한다, 내가 뭐 이렌텍을 뭐 리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보, 이런 힌트가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뭐라고 종목을 추천합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전문가가 종목을 추천해도 예를 들어서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라도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다닙니다. 절대 어떤 전문가 이야기도 믿지 마세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라고 던져주는 거죠. 공부하라고. 뭐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이 지금 배터리팩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는 전자담배 했던 회사예요. 전자담배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고요. 그런 돈을 번 걸로 일단 생산 라인은 갖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밖에서 돌렸어요. 생산 라인을. 전자담배 할 때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싸게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생산 라인을 돌리다가 지금 생산 라인은 한국 화성에 있거든요. 화성. 제 친구가 그 공장 그 생산 라인 관리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팩을 돌리는데, 배터리팩 단가 자체가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다 돌릴 필요 없이 국내에서 돌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돌리고 있고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국내에서 생산 라인을 돈다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가 안 나오면은, 단가가 안 나오면 국내에서 생산 라인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산업 동향, 섹터 동향상 우상향할 수 있는 산업 동향이고, 회사도 이제 막 그 사업을 시작했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럼 이 모멘텀이 지금 시장이 어그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정을 받을 만큼 조정을 받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공부해 볼 만하죠. 이 추가 상승, 추가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요 부분에서 횡보를 치고 다시 2차 상승,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왜 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렌텍 문자는 보내놨고요. 뭐 커지는 가정용 ESS 시장,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렌텍을 주목하라라는 이 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레벨에서 놀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렌텍은 어떻게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하고 비교하면 그냥 구멍가게죠.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전자담배로 대박낸 이렌텍, 로봇, ESS 신사업에 추진하는 부분으로 뭐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듣보잡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있다라는 얘기,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제가 뭐 정보를 알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 카톡을 안 켜놨네. 컴퓨터 카톡을 켜놓고요.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이렌텍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이렌텍 뭐 3년 봐도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자리에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한 자리에서 지금 조정받았고, 이전 조정받았던 자리하고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조정받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뭐 좋은 소식 나오고 시장이 돌아서고 이런 부분만 받쳐준다라면 뭐 2차 랠리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까나리 바이오요? 까나리 바이오? 뭐 그냥 종목만 던져준다고 저게 분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까나리 바이오라는 회사가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까나리 바이오는 없었습니다. 까나리 바이오 검색 결과 없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지금 주가 수준이 얼마인지 제가 뭐 팔로우를 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주가 수준 먼저 볼게요. 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쳤는데 왜 삼성생명이 뜨냐. 81만원 비싼데요? 비싸요. 이거 뭐 이 비싼 가격에 지금 바이오가 화랑도 아닌데 굳이 이 가격에 들어갈 필요 있나요? 이게 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3년이요. 3년 차트인데 이게 싼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년으로 볼까요? 1년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싼 자리는 아니에요. 3개월로 볼게요. 뭐 90만원 떼서 지금 80만원대로 떨어졌다니까 지금 이게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게 5년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그 뭐 분식회계 항상 분식회계 가지고 말 많이 나오고 뭐 회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닥에다가 뭐 숨겼다라고 해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뜯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가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저점 한 뭐 40만원에서 50만원 잡으면은 뭐 40만원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면은 중간이 한 70만원대거든요. 중간이 70만원대인데 지금 80만원이잖아요. 안 싼데요. 뭐 여러 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7조 뻥튀기라더니 삼바 실총 삼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확전. 제가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술력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기업을 사와버린 거잖아요. 얘네들이 삼성바이오 연구소에서 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 기술을 사와버렸어요. 회사를 사왔단 말이에요. 뭐 에피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이 삼성이 바이오로 뭔가 보여주려면은 회사를 인수합병해가지고 바이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그 연구소에서 뭔가 하나 확실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아직. 그걸로 매출을 찍은 게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생산 캐파예요. 생산 캐파. 그건 뭐냐면은 위탁 생산. 얘네들 자체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탁 생산은 어마무시하죠. 뭐 모더나가 됐든 어쨌든 간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려고 지금 이 삼성바이오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신뢰할 만한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제 평가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빨아주는 전문가들 많죠.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내 돈을 투자하실 거면은 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정도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나서 반대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투자한다? 모르겠습니다. 정 그렇게 좋아 보이신다면은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딱 한 주만. 한 주만 사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 주만. 많이 살 것도 없습니다. 저거 80만 원짜리인데 한 주 사도 80만 원이죠. 한 주만 사도 저 종목은 80만 원이에요. 많이 살 필요도 없이 한 주만 사서 공부해 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어디 가서 떠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종목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할아버지라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공부하시고 분석하시고 알아가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저한테는 물음표가 아직 달려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말씀 못 드렸던 종목들 볼까요? 현대차 결국은 20만원 뚫어버리죠. 18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이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들 지금 입국하고 계신데 다 어디 가셨나요? 현대차 불안해요. 현대차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지금 10% 떴는데 그 바닥에서 거의 10% 뜬 거잖아요. 10% 가깝게 떴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때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채팅 쳐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현대차 무너진 건 아니지만 불안불안하고 있을 때 온몸을 던져갖고 아무 문제 없다, 현대차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를 지금 뭐 19만원, 20만원에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자리도 결국은 또 시장 또 안 좋아지면 뭐 19만원 빠지면 어떡해요 이러겠죠. 5% 빠지니까. 현대차 이런 가격에 잡을 수 있으면은 현대차를 하루 이틀 볼 거 아니잖아요. 현대차 하루 이틀 보실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도 마찬가지고 2025년쯤만 가도 현대차가 20만원에 살 수 있을까요? 2025년도에 현대차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답 나온 거죠. 괜히 이런 HLB 같은 쓰레기 종목 이거 추석 연휴 끝나기 전에 날아갈 거예요. 이런 HLB 같은 쓰레기 종목 거래하지 마시고 현대차 같은 종목 진짜 미래 비전이 어마무시한데 미래차 플랫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서학개미들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칭찬하는 종목이 테슬라 아닌가요? 그 테슬라하고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맞짱 뜰 수 있는, 테슬라랑 유일하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물고 빠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현대차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전문가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유럽, 글로벌 뭐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 뭐 여러가지 어마무시한 월가의 전설들이 이야기하는 게 현대차죠. 뭐 JP 모건이 됐든 뭐 골드만삭스가 됐든 여러가지 투자은행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LG에너지솔루션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래도 저는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릴 때가 지금은 추천하기가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48만원인데 그래도 뭐 10%, 뭐 15% 이렇게 먹으려면 50만원 중반, 50만원 초중반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무조건 돌아선다라는 가정만 있다면은 추천하는 게 맞는 건데, 그 확신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언제 돌아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거든요. 버티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으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잡으셨어야 돼요. 37만원, 38만원 요럴 때, 또는 44만원으로 다시 조정받았을 때.
이제 와서는 좋아 보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 자리 보시면 이 자리 한 45만 원, 46만 원까지 날렸다가 44만 1,000원, 뭐 43만 8천 원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놓고 조정받았을 때 이때가 거의 지금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돌아섰다라는 전체 지수가 돌아설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때가 마지막으로 탈 수 있는 자리였죠. 근데 이제 이때 타셨던 분들은 지금 즐기는 거죠. 지금 한 뭐 3만 원, 4만 원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8%, 9% 수익권이죠. 8%, 9% 수익권이면은 당분간은 안심하고 있다가 진짜 막 5% 폭락 나오기 전에는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고 있다가 50만 원 뚫어주면은 땡큐고 50만 원 못 뚫어주고 지지부진하다. 그럼 50만 원 선에서 일단 정리하고 일단 수익 실현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물론 저는 뭐 50만 원도 뚫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일단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박아라님,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는 한 주씩 모아가도 회사 자체가 20만 원짜리니까 저거를 2023년, 2024년, 2025년에 20만 원에 절대 못 사요. 현대차는. 지금 가격대 자체가 현대차는 차라리 현금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한 주만 사시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은 뜰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싼 가격이거든요. 그냥 계속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기가 17만 원을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도 안 보이네 여기가. 잠시만요. 차트를 제가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정확하게 자릿대가 안 잡혀 있는데 원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작년만 해도 30만 원이 넘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한번 네이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바이오팜이 아니라 환장하겠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상장한 지 3년이 안 됐거든요. 상장한 지 3년이 안 됐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20만 원을 못 들었어요. 처음에 이때 20만 원을 못 들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작년에 그 백신 이야기 막 나오고 뭐 정부에서 백신 선구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모멘텀이 다 실린 거죠. 그 모든 모멘텀이 다 실렸을 때 가격이 36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출이나 수익이 떨어졌나? 1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는 3분의 1 토막, 거의 뭐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상태죠.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인 상태인데 재무를 보시면 여기서 재무가 보이려나? 재무가 안 보이네. 여기 재무 보이네요. 보시면은 2019, 2020, 2021, 2022 예상은 살짝 꺾이긴 하죠. 꺾인 것조차도 8천억이잖아요. 뭐 2천억 매출이 이렇게 보이다가 작년 매출이 9천억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8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꺾였어도 뭐 10% 정도 꺾이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10%가 꺾인 게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요. 주가가. 돈 벌고 있는 거 봐보세요. 단기순이 100억, 300억 하다가 3천억 났죠. 이 3,500억 난 자리에서 조금 실적이 조정받는 게 3천억이에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꺾였다고요.
36만원짜리가 지금 105,500원이에요. 그렇다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망하는 회사입니까? 신풍제약, 박셀바이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약바이오 아니에요. 파이프라인부터 해가지고 뭐 위탁 생산, 뭐 물량부터 해가지고 백신, 뭐 뇌혈관 치료제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물음표라고 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기들이 만든 약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약을 만들었는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깊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 회사를 사와버리잖아요. 삼성은 돈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회사를 사와가지고 지금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코비언, 스카이 코비언도 얘네들이 만든 거잖아요. 물론 국제 연구센터하고 같이 만들긴 했지만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국산 백신 1호도 얘네들이 만들었고, 얘네가 팔고 있는 회사, 얘네가 팔고 있는 약물도 얘네 계열사나 얘네가 만든 거예요. 연구소에서 자체 역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나 이런 것도 다 위탁 생산해 주잖아요. 생산 캐파도 어마무시해요. 뭐 하나 빠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뭐 글자 그대로 제약바이오는 뭐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거품이 아닌 회사가 있죠. 탄탄한 회사들, 뭐 종근당이 그렇고 유한양행이 그렇고 녹십자가 그렇잖아요. 그런 종근당이나 녹십자나 유한양행 플러스 생산 뭐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있는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탄하게 돈을 벌고 있고 탄탄하게 매출도 나오고 있고, 뭐 실적이나 뭐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장 가능성도 어마무시하다. 지금 만들고 있는 약들이 됐든. 삼성전자는 보유하세요. 삼성전자는 손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뭐 살짝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뭐 얼마나 조정을 받겠습니까? 지금 최고점에서 40%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만도 20%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메모리 칩이 떨어진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고, 뭐 재고가 조금 많이 쌓아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사이클 자체가,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지금이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싸져 있는 상태예요. 가장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장 싸져 있는 상태에서 손절할 이유는 1도 없는 거죠. 비싼 자리라면 조정을 받을 때 손절하는 게 맞는 건데, 비싼 자리가 1도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갖고 있다가 손절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들어가신 게 문제인 거죠. 조금 비싸게 들어가신 게 문제인 거고, 한번 잘 공부를 먼저 해보세요. 많이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살 때는 여러 종목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비중을 싣기 시작하면은 내가 종목에다 비중을 싣는 것 같다. 그러면 종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중을 실을 때는, 왜냐하면은 비중을 실는다는 얘기는 승부를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승부를 보기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보셔도 2종목이나 3종목 이상은 사지 마시고요. 그냥 한 주씩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많이 보셔도 상관이 없죠. 이렌텍은 잠깐 아직이요. 이렌텍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관없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105,000원인데 떨어져 봤자 뭐 10만원 살짝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뭐 추천하거나 리딩하는 게 아니라 바가라님이 중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공부하시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은 하나 마이크론이든 한미 반도체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다들 반도체 수혜주들이 힘든 구간이고, 금양은 미쳤네요. 금양은 제가 고점이라고 했는데 그 고점에서도 계속 달리네요. 그 뭐 전반적으로 뭐 이수학도 달릴 게 없으니까, 이수학도 마찬가지. 금양, 이수학 다 2차전지잖아요. 달릴 게 없으니까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만 돈이 몰리는 거예요. 왜 지금 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뭐 원자재나 여러 가지 소재,
2차전지 소재 마찬가지죠. 이것도 2차전지 뭐 넓게 보면 2차전지 수혜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코 케미칼도 다 그런 쪽만 계속해서 힘이 가해지는 거죠. 뭐 굳이 이렌텍도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팩이기 때문에 그런 뭐 미래차 모멘텀, 뭐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 그런 쪽으로 모멘텀을 가져가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뉴스 하나 보고 시황이 어떤가, 요즘 시황을 이야기해주는 뉴스 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궁금한 거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일단 시장 지표는 이래요. 계속해서 환율이 고점이 돼. 저는 환율은 결국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 석유, 원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격은 결국은 물가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지만 결국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율도 결국은 떨어질 건데 언제 떨어지느냐는 거죠. 실시간 속보를 보면 다 종목 이야기만 있어가지고 실시간 속보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주요 뉴스 외환이 또 환율이 또 최고치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안 무너지고 고점을 찍고 있는데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버텨준다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무역 수지가 조금 불안하고 산업 생산, 관공업 생산, 뭐 여기 투자 활동 이런 부분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뭐 소비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물가 불안이 있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끝나야지만 본격적으로 랠리가 펼쳐지고 우리 수출도 회복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고환율이 언제까지 고환율이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1,300원은 당연히 무너질 거고요. 1,200원 초반 또는 1,200원도 무너질 수 있어요. 길게 보면은 이 고환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환율만 정리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문제가 있나요? 뭐 에너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인 부분이고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쌓아놨던 외환 보유고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고음이 들려오는 부분이지 우리나라 어떤 경제 이 펀더멘탈이 기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대응이 됐든 이 금융시장에 대한 증권시장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런 부분도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 시장이 이 정도 무너졌으면은 당연히 공매도 금지시켜야 되는데 넉놓고 있잖아. 왜 넉놓고 있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절대 개미들 편이 아니에요. 이 정부의 기조 자체가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 논리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얘네들이 돈 벌어줄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은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건 공매도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공매도 치나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 칩니다. 얘네들이 누구 편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편이면은 도리도리 정부가 우리 편이면 개미 편이냐면 벌써 6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공매도 금지시켰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공매도 말만 립 서비스만 계속하고 있죠. 절대 공매도 금지 안 시킵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절대 개미 편이 아니에요. 이 정부는 절대로 약자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3,100, 3,200 이러다가 지금 2,400, 2,300 이렇게 깨졌는데 거의 1,000포인트가 밀렸는데 금융당국에서 손 놓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가 박살이 났는데 가만히 있는다? 미친 거라고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대응이 실망스러운 거지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펀더멘탈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식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네. 바그라님 소중한 후원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팩트 체크 준비했던 대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뼈 때리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